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종면 원암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속초시내 방향으로 번져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을 휩쓸 정도의 대형 산불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강원도의 바람은 너무 거센 나머지 소방차의 막강한 물줄기마저 꺾을 정도였기에 이것을 진압하는 것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미시령 터널 부근의 한 계피기 폭발이 시초로 지목되는 이 산불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5일 오전 9시 국가재난사태로 지정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피기의 폭발을 처음 목격한 신고자는 이를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며 인근 소방서에서도 3분 만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에 나설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은 굉장히 신속한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해당 지방에는 건조경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렸죠. 앞서 보여드렸듯이 엄청난 수압을 자랑하는 소방차의 물줄기가 역행할 정도의 강풍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소방 헬기마저 띄우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결국 조기 진화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위성 아리랑 3호에 의해 관측된 바에 따르면 이 화재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1757헥타르가량을 불태우고 나서야 겨우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잠잠해졌는데요. 이때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 충북, 경북, 세종, 대전의 가용 소방 차량 및 인원의 절반과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창원, 대구의 가용 소방 차량 및 인원의 3분의 1가량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를 통하여 강원으로 일제히 향하는 소방차의 행렬로 인해 감동과 전율에 북받쳤을 국민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국의 소방차 872대, 소방공무원 3,751명이 동원된 이 작전은 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소방작전으로 남게 되었죠.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으로도 모자라 발화 21시간 만에 진화율 100%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1996년 발생했던 산불이 진화되는데 3일이 소요되고 2005년 발생했던 산불이 32시간 지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화재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되어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국가소방조직 간의 유동적인 협력이 불가능하여 강원지방 내에서만 인력과 물자 동원이 가능했다면 이 화재는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진화작전이 아닌 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소방청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며 출동 지침 역시 상당수 개정되었기에 소방청에서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지방의 소방차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이 지방에서 발생한다면 오직 지자체가 단독으로 이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가 그제서야 전국적인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한참 늦은 후라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비난받기 일쑤였죠. 때문에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방청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고 2017년 하반기 전면 개편을 통해 지금의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52,516명이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직이었던 공무원들이 기존의 직책에서 벗어나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었는데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직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압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은 새로 개편된 소방조직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으나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욕심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이죠. 2019년 4월 5일 한 네티즌에 의해 시작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 38만 769명을 돌파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명수당은 한 달에 6만원가량밖에 받지 못하며 지역마다 장비와 인력 등이 달라 소방관의 기본 안전장비인 안전장갑 하나조차 사베르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국민들은 목숨 바쳐 일하는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바라는 생각에 그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결국 이에 대해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고 동년 11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97%의 찬성을 받아내며 이것의 개정이 확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 98.7%에 해당하는 지방직 소방대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국내 커뮤니티 유저들은 촉포를 터뜨리며 소방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가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위험수당의 경우 1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말도 있긴 했었는데요. 이 역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뿐더러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쉽사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충은 역시 대거 확대시키면서 여기저기 사용될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소방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솔직히 복지 수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접한 소방관들은 대부분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3일 실시된 소방관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직 전환이 되면 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력 충원과 소방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차량이라든지 구급 장비가 생각하던 것보다 비싸다. 예전에는 소모품만 해도 항상 부족했는데 이제는 신청할 때마다 챙겨주니 좋다. 장비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 직결되는 작전 수행 중에도 그들은 시간을 짬내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현장에서 벗어날 때에도 누구보다 빨리 투입되어 가장 끝에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들이죠. 가끔 출동했을 때에는 일부 몰상식한 국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지에 대한 개선의 열망이 있을 텐데도 그들은 이번 국가직 전환이 실질적인 복지 개선이 없어 실망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여 자발적 모금 9,2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로 인해 위중한 사태에 빠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더해 부족한 임금을 모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감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민과 정부의 각 부처, 의료진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방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역시 위급 환자에 대해 1차적인 초동 조치를 취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1대 총선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구 오영환 당선인인데요. 그는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영원한 소방관입니다 라고 외치며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근무 환경 역시 더욱 개선되어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지내길 바라며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이죠. 4월 17일 그는 대전 현충원에 찾아가 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 추락으로 순직했던 동료들의 묘역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영남 119 특수구조대 소속 고 김종필 기장과 이종우 부기장, 서정용 항공정비검사관, 배혁구조대원, 박단비 구급대원 등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이었죠. 심지어 김종필 기장과 배혁구조대원 등 3명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만이 안치되어 있는 묘역입니다. 평생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꿈이자 삶의 가치였다. 가슴이 아프지만 선후배 소방관들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받길 바란다 라며 그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소방관의 80%는 근무 중 부상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벌이다 안전사고를 당하면 사고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는 부상 사실을 숨기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취객을 제압하다가 해당 취객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싶어도 여러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제도적 모순에 희생이 되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현장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하는 것이 그들의 아픈 현실이죠. 그래도 이번에 소방공무원 출신 국회의원도 선출되었고 모든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개선되어 국민들의 안전 역시 이전보다 많이 보장됨과 동시에 그들의 안전과 인권도 마땅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기록할 것이라며 3%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후퇴할 거라는 예상이다. IMF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3개월 만에 기존 전망치보다 3.4%포인트 내려잡았다. IMF는 한국의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감안할 때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 하향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이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하향 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교역국 성장률도 줄줄이 낮췄다. 세계 경제는 1월 전망 대비 6.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5.9%, 유로존은 7.5%로 내다봤다. 중국도 기존 6%에서 1.2%로 4.8%포인트 낮췄다. 한국가 하향 조정 여지도 남겼다. IMF는 이번 전망은 올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며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성장률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의 위기감도 고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해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터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인 현대아산 오토모티브가 터키 정부에 30만 유로를 기부했다. 현대차 터키 법인의 기부금으로 터키 정부는 한국에서 8만 명분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해 13일 이스탄불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편으로 자국에 들여왔다. 아울러 터키 내 우리 국민 147명이 이 특별기를 이용해 1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 터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한 탓에 현재 터키 내 한국인의 귀국길은 사실상 끊어진 상태다. 이번 특별기편으로 약 4만 5천 명분의 의약품이 터키에 반입됐으며 나머지 3만 5천 명분은 추후 터키로 공수할 예정이다. 현대차 터키 법인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봉쇄된 가운데 의약품을 한국에서 터키로 운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마련했다며 주터키 한국 대사관과 주한 터키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가 한국에서 들여온 의약품의 종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익균 현대차 터키 법인장은 이번 지원이 터키 의료진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초 해외 생산 기지인 현대차 터키 법인은 1997년 공장 가동 이후 IC-20 등 유럽 수출 전략 차종을 생산해왔다. 우즈벡과 부탄, 한국의 코로나19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샤부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의료 전문가를 파견한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 공유가 우즈베키스탄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와 정상통화를 가졌다. 체링 총리는 한국이 신속한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추적하고 치료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산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보건의료 취약국에 진단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오늘 화산 특별 정상회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화상으로 열린 이번 특별 정상회의 개최는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 9일 화상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애초 지난 8에서 9일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월 말로 연기됐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정상회의 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응이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회의에서 베트남이 제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 협력기금 조성, 의약품 저장고 설립,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동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화상 국방훈련 등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통제와 특히 국경을 통한 확산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아세안이 코로나19에 따른